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진짜 흥미로운 미스터리 하나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름조차 좀 생소할 수 있는 한국의 한 조용한 장비 회사에 완전히 목을 메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도대체 이 기막힌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구조를 아주 속 시원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금 막 100% 충전한 여러분의 최신형 스마트폰이 글쎄 순식간에 방전돼서 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문제는 현대 기술의 가장 깊은 곳, 우리 눈엔 보이지도 않는 미시세계의 결함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거인들은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직 단 하나의 기업만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반도체를 끝도 없이 작게, 더 미세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생기는 일인데요. 한계를 넘으려고 반도체 업계가 하이케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도입해야만 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골칫거리가 시작된 거죠. 여기서 누설 전류라는 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아주 쉽게 웨이퍼 위에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미니 어파트를 200층씩 쌓아 올린다고 쳐볼게요. 근데 19층이랑 20층 사이 그 맞닿는 부분이 울퉁불퉁하고 미세하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겠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이 미세한 구멍들로 귀중한 전류가 줄줄 새어나가는데 이게 바로 우리 배터리를 갉아먹는 주범, 누설 전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물질이랑 이 새로운 하이케이 물질을 비교해 보면요. 성능은 하이케이가 훨씬 좋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보다 분량이 무려 10배에서 100배나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엄청난 고온의 열로 팍 구워서 고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칩이 워낙 섬세해져서 그렇게 열을 가하면 칩 전체가 그냥 다 녹아내려 버립니다. 한마디로 칩은 안 녹이면서 결함만 치료해야 하는 완전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이 뜨거운 딜레마에 빠져서 끙끙대고 있을 때 진짜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HSPS죠. 이들이 들고 온 해결책은 너무나 독보적이라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마법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 마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HSP는 칩이 녹지 않게 낮은 온도를 딱 유지하면서요. 무려 25기압.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압력으로 100% 농도의 수소를 반도체 틈새에 억지로 꾹꾹 밀어넣습니다. 그럼 이 고압의 수소들이 미세한 결함들을 완벽하게 땜질려 버리는 거죠. 뜨거운 열 없이도 전기가 새는 걸 완벽하게 막아주는 기술. 이게 바로 HSP만의 고압 수소 어닐링입니다. 근데요, 이 엄청난 기술이 무슨 하루아침에 뚝뚝 튀어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2005년 풍산 마이크로텍 시절부터 10수년간 조용하게 그리고 지독하게 파고든 물리공학의 산물이에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이 기술이 반도체 미세화의 한계점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2019년부터 폭발적으로 필수 공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기술 대단한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대체 이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랑 돈으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이 회사는 그냥 1등이 아니라요. 시장에서 절대 독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대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조차도 반도체 사이클 엄청 타잖아요. 공장 짓느라 천문학적인 돈도 쏟아 부어야 하고요. 그런데 HSP를 볼까요? 업황 사이클? 거의 안 탑니다. 가격? 자기들이 정합니다. 삼성이 어마어마한 덩치로 싸우는 곳이라면 HSP는 고객이 가격 협상조차 제대로 못하는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절대 독점을 쥐고 있는 셈이죠. 그럼 왜 글로벌 반도체 거인들이 HSPS한테 장비값 좀 깎아달라고 말을 못할까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첫째, 시장에 대체할 기술이 아예 없습니다. 둘째, 경쟁사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도 10년 넘게 걸려요. 그리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데 만약 장비값 좀 아끼겠다고 이거 안 썼다가 칩 분량이 와르르 쏟아지면 그 손해보는 돈이 장비값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완벽한 락인 상태인 겁니다. 그럼 경쟁사들이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든 이 달콤한 독점 시장을 뺏어오려고 도전장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HSP는 철통 같은 방어벽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특허 소송 결과가 이걸 확실히 증명해 줍니다. 국내 장비사인 예스티가 소송을 걸었는데 HSP가 사실상 완승을 거뒀거든요. 법적으로 이 고압 메커니즘은 우리만의 고유 기술이다 라고 꽝꽝 인정받은 거예요. 게다가 수소를 다루는 장비다 보니까 폭발 위험이 있어서 경쟁사가 진입하려 해도 그 안전 인증받는 데만 또 최소 2년 이상이 걸립니다.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냥 완전 철병을 치고 있는 거죠. 완벽한 기술에 뚫을 수 없는 법적 방벽. 게다가 고객들은 꼼짝도 못하고. 자, 그럼 도대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을까요? 이 숫자를 보시면 진짜 이게 제조업 맞나 싶으실 겁니다. 56.9%. 진짜 엄청난 숫자입니다. 무려 과거 5년 동안의 연평균 매출 총 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50%를 넘나들고 있고요. 세상에 제조업에서 그것도 B2B 장비 산업에서 이런 마진이 남는다? 이건 시장에서 완전히 독점적인 지위와 가격 결정권을 틀어주고 있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기적 같은 숫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무시무시한 동복사기가 이제 막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겁니다. 분석가들 예측에 따르면 2026년까지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시장 규모가 올해보다 무려 3배나 더 커질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를 넘어서 이제는 최선단 D램이랑 200단이 넘는 3D 낸드 공정까지 이 장비가 쭉쭉 뻗어나가면서 도입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회사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는 건 딱 이 한 줄일 것 같습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고객이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기업. 진짜 워런 버핏이 기립박수를 칠 만한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엔 공장 구석의 조용한 장비 하나 같지만 실상은 반도체의 핵심 수율을 쥐락펴락하는 진짜 왕관의 보석인 거죠.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철옹성 같은 독점 제국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단기나 중기적으로 경쟁사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 깨진다면 글쎄요, 한 20년쯤 뒤에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구조나 재료 체계 자체가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로 뒤바뀌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이 조용한 지배자가 반도체 생태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켜보는 건 정말 짜릿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이 여러분께 흥미로운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